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여 명의 메르스 환자가 평택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평택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국 그 어느 지역보다 클 것 같은데요. 현재 평택에 나가 있는 박정호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박정호 기자입니다. 아, 예, 지금 뭐 어디 계십니까? 목탁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저는 지금 평택역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네, 한 남성분이 계속해서 목탁을 두들고 계시네요. 네. 지금 그 메르스 때문에 지금 전국이 지금 메르스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평택의 경우에는 발원지로 알려지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지역 시민들의 불안이 누구보다도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평택으로 오는 전철 안에서부터 평소보다 마스크를 쓴 승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뭐 전철에서 내려서 평택역 밖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네. 평택역에 내리는 승객들 중에 마스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젊은 분들부터 중년, 노년 뭐 관계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계셨고요. 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네. 또 많이 마스크를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좀 많이 접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 대합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네. 서로 손을 깨끗이 씻어라,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메르스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에서 초동 대응에 완전히 실패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부가 챙겨주지 않는 위생 관리 개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어서 아마도 서로 지금 국민들이 현명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평택은 서울과는 굉장히 사뭇 그 분위기가 다른 것 같네요. 네, 역에서 마스크를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좀 만나봤는데요. 네. 뭐 무서워서 마스크를 하고 왔다. 평택에 간다니까 네. 주위에서 마스크를 하고 가라고 했다. 네. 라면서 한 목소리로 메르스에 대한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뭐 모자라서 선글라스까지 쓴 분들도 보였고요. 네. 그리고 또 정보를 감추려고만 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언론을 믿을 수 없다면서 메르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불신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마스크 하신 게 그 메르스 때문에 좀 걱정돼서 하신 건가요? 네, 여기 조심하라고 그래서요. 아, 지금 평택 분은 아니신데 딴 데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돼가지고 한번 나와봤어요, 평택에. 아니요, 그래서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그냥 얘기만 듣고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오는데 이거 꼭 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왔어요. 네. 좀 걱정되시고 이런 게 좀 있으세요? 걱정되죠. 당연히 되죠.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으니까 걱정되죠. 네. 이 평택 지역에 그 메르스 환자가 있었다는 얘기 듣고 마스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소식 들으실 때 좀 어떠셨어요? 네? 저요? 예. 그냥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느 병원인지도 안 알려주고 좀 뭔가 좀 감추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요? 뭐 대책 없다고 느꼈어요. 주위 분들도 막 평택 그 얘기 나오니까 많이 걱정해 주시고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맞아요. 아,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뭐 평택 사람 타 지역 가면 안 된다고. 아, 그러세요? 네, 그런 거죠. 네. 좀 평택 지역에 있는 병원이 폐쇄됐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뉴스 보시고 아니면은 이런 평택 지역 병원이 폐쇄됐다 이런 얘기 들으시고 마스크를 하시게 되신 건가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저께 평택에 내려오가지고는 네. 오늘 나가면서 마스크 끼고 내려갑니다. 네.
평택 지역에 뭐 이렇게 메르스 환자가 있어서 병원이 폐쇄됐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무서웠었어요. 무서웠어요. 네. 이게 많이 전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신 거예요? 예, 좀 그런 생각이 엄마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좀 뭔가 좀 병원 이름도 안 알려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좀 불안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일 불안한 거 아니니까. 그 환자들이 포항면서 뉴스에서 다 나와야 된대요. 네. 이렇게 딱 평택에서 발견했다. 어디서 발견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니고 네. 전에 그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요. 지금 평택역에 와 보니까 마스크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마스크에 어떻게 보면 선글라스까지 끼셨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걱정되죠. 네.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평택 지역 뭐 지금 계속 평택에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네. 많이 걱정되죠. 예.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저희가. 근데 뭐 정부에서는 어느 병원인지도 안 알려주고 뭐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 그러고 괴담은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SNS는 벌써 다 터졌던데요. 네. 병원 실명하고 뭐 다 나왔던데. 그러니까 뭐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거잖아요. 저는 언론은 못 믿겠어요. 이제 세월호 때부터 언론은 안 믿어요, 저는. 이 직접 들어보니까 평택 주민들, 특히 평택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는 제가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서 네. 마스크를 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평택역에 내리고 나서 보니까 마스크를 써야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했는데 네. 정말 절망했습니다. 품절이 돼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냥 다니고 있는데요. 네. 네, 뭐 괜찮겠죠, 뭐. 네. 이미 그러니까 평택 시내의 네. 편의점에 있는 데는 마스크가 동이 나서 네. 편의점에서나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쉽진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마스크를 사러 들어갔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네. 20대 여성과 얘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네. 평택 시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이 여성은 많은 친구들이 네. 그 평택에 사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건강을 걱정하는 네.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그만큼 뭐 전국적으로 평택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여성과 나눈 대화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서울에서 온 기자인데요. 지금 보니까 마스크랑 손소독제 다 품절됐다고 돼 있던데 지금 언제 품절된 거예요? 저 오니까 품절돼 있었는데. 그래요? 오전에 품절된 것 같아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품절은 아니었어요? 어제도 마스크가 좀 없었는데. 네. 오늘은 아예 품절이 된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나 봐요. 네, 지금. 진짜 많이 찾아요. 메르스 때문에. 네. 계속 붙여놔도 없냐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걱정 안 되세요? 걱정되죠. 네. 아까 약국 갔었는데 네. 약국도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마스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편의점에 일하시면서. 저희도 끼고 하라고 네. 이제 공고 나왔어요. 그래요? 네. 네. 좀 그래도 평택에 일한다고 하시니까 친구분들 걱정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카톡 진짜 많이 왔어요. 조심하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정부에서 뭔가 확실히 어느 병원이다, 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해요. 빨리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것이 그냥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보니까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반성이나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네. 뭐 잘해라. 뭐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식의 또 유체이탈 화법의 얘기를 했던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번 달 중순에 네. 방미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정말 3차 감염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들을 두고 또다시 미국으로 갈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에 중동 순방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낙타 요리를 2번 정도 대접을 받았고 또 이제 4월에 남미 갔을 때 고열하고 복통에 시달린 바 있다. 네. 그러고 나서 5월 말에 한국에서 이렇게 메르스가 확산된 거 이거 굉장히 절묘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SNS 상에서 크게 회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게 네. 정부에서 뭐 정보를 주지 않고 네. 꽁꽁 숨겨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말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되고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네. 정말 정확한 정보를 주고 네. 뭐 예방법도 낙타고기 먹지 마라, 뭐 네. 낙타 우유를 먹지 마라 이런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예방법을 내놓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네. 이번 사태 지금 괴담자를 찾아서 뭐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박근혜 정부의 이번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네. 세월호 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고 골든타임 다 놓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죽어가게 두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네, 벌써 경기도 안에 첫 번째 사망자를 치료했던 병원 소재지의 초등학교 22곳이 휴업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학교들 지금 휴교령을 계속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얼마나 더 확산될지 정말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스크 없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광장 앞에 앉아서 네. 승객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네. 3, 3호 이제 걸어가면서 모두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모습 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아이를 안고 역으로 올라가는 젊은 어머니께서도 네. 자신도 마스크를 하고 아이도 마스크를 해주고 네. 이런 모습. 평택에는 정말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박정우 기자 언론 취재 마치고 서울로 네.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역에 나가 있는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색깔 있는 인터뷰. 이어서 색깔 있는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의 예상을 뒤엎고 메르스 환자가 현재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대전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이 추가로 또 발생이 됐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계속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님을 모시고 메르스 환자 급증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재난의료 대응 시스템에 대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 대전에서요. 메르스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 일원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대전까지 간 거냐 국민적 두려움이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같은 현상을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지금 감염 환자들이 네.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도 다 병원 내 감염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부가 네. 대응을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네. 병원에
단순히 그 메르스 초기 첫 번째 환자분이 계신 네. 그 병실 안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역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네. 그 옆 병실이라던가 다른 곳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병원이 이제 사실은 폐쇄가 됐거든요. 네네. 그 폐쇄가 되면서 다른 병실에 있던 환자분들이 다 다른 병원으로나 다 다른 데 입원을 하시거나 집으로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되고요. 네. 메르스에 대해서 그 초기 대응의 기본인 네. 그 완전히 다 이제 그 방역과 격리를 네. 하거나 아니면은 그 최소한 그 자택 격리를 하더라도 어떤 환자들이 있는지 다 추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역학조사의 처음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다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병원 안의 감염이 제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메르스 감염 전파 경로를 쭉 살펴보면 완전히 초동 대응에 보건당국이 실패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병원 안에 감염자가 굉장히 많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 안에서의 감염이 이렇게 쭉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른 병실 뭐 이런 계속 퍼져나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입원하고 그러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런 양상인데 그것 이외에 또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까요? 이 외에도 이제 이런 환자들을 네. 자가 격리를 만약에 이제 판단이 돼서 하더라도 네. 원래 이 자택 격리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네. 이런 아주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돌 경우에는 자택 격리를 합니다. 자택 격리를. 네. 근데 자택 격리를 할 때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택 격리를 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갖고 있는 수입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분의 일상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상해주는 어떤 체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이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네. 개인적인 교육이나 경고만으로 집에 가서 그냥 있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그 중국까지 출장을 가서 그러니까요. 사실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해서 지금 있는 네. 국제적 망신살도 하나 뻗친 게 있고 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지금 뭐 자유롭게 지금 생활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확산되는데 큰 일조를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참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감염 의심 환자들의 경우에도 병원 안에서 다인실을 이용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도 이렇게 다인실로 운영을 합니까? 일단 감염 환자 자체를 다인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감염 네. 환자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폐렴 환자라든지 네. 이런 호흡기 감염 증상이 지금 의심되는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세균성 폐렴 중에도 뭐 거의 다제내성 어떤 약제를 써서 안 되는 그런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아닌 폐렴 환자들은 한 병실에 있다든지 이런 일이 아주 허다하고요. 또 거기다 추가로 이 간병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은 간병 서비스가 건강보험에서 되지 않다 보니까 가족들이 가서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사서 쓰는데 이분들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냥 사회로 복귀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염병 대응 자체가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좀 전혀 다른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은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호흡기 감염 의심 환자들을 다 한 병실에 모아서 관리한다거나 뭐 이걸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물론 이제 보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좀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감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1인실 격리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폐쇄된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형 병원인데 중소형 병원 같은 데는 그런 병실을 아예 기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중소형 병원이 됐든 큰 병원이 됐든 감염 질환을 막기 위한 어떤 방호복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뭐 바이러스까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고요. 뭐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특히나 저희가 이제 국민들께서 흔히 보시는 대형 병원들, 대학병원들은 그나마 좀 처지가 나은 편이고 이런 지역의 어떤 중소형 병원들은
그런 관리에서 다 이렇게 배제돼 있다 보니까 뭐 장갑이나 마스크나 뭐 기본적인 방호 시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그 병원에 공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도 지금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옆병실에 어떻게 해서 그 바이러스가 갔는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 병원 시스템 전반에 모든 거를 다 지칭하는 것인데 감염 질환을 그 기간에는 그냥 환자들이 개인 소독을 하고 아니면은 그 항생제라든가 약제를 써가지고 치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이제 고위험성 병원균들 혹은 이 바이러스들이 퍼졌을 때는 이번과 같이 이렇게 속수무책인 상황을 드러내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메르스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에 보면 뭐 신종플루도 겪었고요. 또 그 앞서 사스 파동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고위험성 병원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래도 비교적 잘 관리되던 것이 이번에는 왜 그렇게 다 뻥뻥 뚫린 것인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과거에 특별히 더 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신종플루가 2009년에 그 창궐을 할 때도 신종플루 치사율이 이제 이게 변이가 되면서 거의 뭐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이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그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타미플루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것들을 주되게는 이제 했던 것인데 지금 이런 이 고위험성 바이러스 질환이면서 사실은 치료제가 없는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그 환자가 감염된 걸 확인한 다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그 환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음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억제하는 약들조차 없기 때문에 현재 훨씬 더 이제 취약점을 보여준 것이고요. 사스나 에볼라 같은 것들이 한국에 사실 들어오게 된다면은 얼마나 큰 재앙을 일으켰을지를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도 이 정부가 진짜 정말 안이한 대응을 하면서 사실 필요한 뭐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공공병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투자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걸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사태 때문에 영화 감기에 비유해서 혹시 우리가 모두 갑자기 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공포가 그 괴담으로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공포가 사실로 구현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스나 에볼라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무차별적으로 그 다 국민들한테 그냥 감염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준비된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환자나 아니면은 그 격리 대상자들이 결정이 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서비스 체계가 필요한데 현재 지금 뭐 격리 대상자가 이제 좀 있으면 1,000명이 넘을 거라고 하지만 어제까지 한 700명 수준인 선에서도 정부가 지금 가용 가능한 병상이 거의 다 포화가 돼서 일부 공공병원들에 이미 지금 병상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도리어 지금 그 훨씬 더 이제 경환 질환이니까 퇴원을 하거나 다른 병실 옮기게끔 했겠지만 병실 소개를 해서 지금 그런 격리병원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국군병원을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뭐 감염자는 약 지금 한 25명에서 30명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 격리 대상자가 사실은 1,000명이 안 된 상황에서도 국가 그 공공 병상조차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정말 도대체 보건의료 당국이 뭘 하고 있는 거지 국민적으로 참 답답함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감염 발생 병원 그리고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관리를 시행하겠다. 이런 그 정부의 입장이 떴는데 이런 것이 실제 이번 사태를 좀 막을 수 있는 수단이나 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건 좀 어떤? 일단은 뭐 고육지책으로 아마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인실로 다 되어 있었다면은 사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미 다인실에 그 감염 환자 한 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그 안에서 격리하거나 아니면 치료하는 수밖에 없는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 어쨌든 간에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금 확진 판정 혹은 아니면 감염이 안 된지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고육지책이라고밖에 평가드릴 수가 없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모두가 어제 저녁 상황만 하더라도 3차 감염자가 안 나오기를 고대한다. 이런 그 기원이 많았었는데 여지없이 오늘 오전에 3차 감염자가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안에서의 감염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체로 이 메르스가 확산이 된다면 그때는 좀 이 정부가 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되면 네, 어떻게 그거는 이제 뭐 공중보건의 기본 어떤 원칙이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다 회피하거나 아니면 공공장소를 네. 삼가하고 뭐 이제 손이나 이런 것들 잘 씻고 네. 개인 면역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 시스템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네. 많이 발생한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이제 뭐 휴교령을 비롯해서 사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그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단 이제 지역 감염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 감염처럼 네. 감염력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질환 자체가 뭐 지금 연구된 지가 한 3년밖에 안 되는 질환이지만은 네. 그간에 뭐 WHO나 미국 CDC의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네. 상당히 그 전염력이 그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가까이서 있어야만 전염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입증됐다는 것은 네. 지역 병원이나 이런 이제 협소한 공간이 아니고서는 그런 정도의 감염력을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니냐. 네. 하지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되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불러일으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각한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저희가 가늠 혹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역 감염자들이 이제 처음에 뭐 한두 명 발생하는 수준에서는 네. 이 당연히 감염 요인 자체가 이제 워낙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차단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지역 감염자들도 만약에 잘못해서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폐쇄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파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한국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시에서는 뭐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교통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렇게까지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 네. 그때는 이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어떤 감염과 이 창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매우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그렇게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지금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역 감염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 감염된 지역에 대해서 그 사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전 국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제 개인이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만이 지금 이제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요. 자, 우선 이것부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차 감염에 대해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정부 당국은 뭐 3차 감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밤사이에 3차 감염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기중 감염은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기중 감염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르스균의 경우에는 그럼 이게 공기중 감염이 확실히 아닌 것인지 이걸 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감염내과 전문의는 아니고 이쪽 부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뭐 찾아본 바로는 메르스는 아주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동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상당한 치사율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당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만 감염이 됐다는 점 정도만 밝혀져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단 2명의 그 확진자들을 미국에서 그냥 막아냈던 것이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뭐 4명이나 3명 정도의 그 대부분 이제 중동에서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감염돼서 왔을 때 다 거기서 다 차단을 잘 한 것이죠. 한국같이 이런 사태를 겪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뭐 1,000명 이상의 환자가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400명 정도 이상의 사망을 하였지만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의 의료 시설과 그다음에 이 낙타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유목을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퍼졌기 때문에 정확한 역학조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질환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의 상태라는 판단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호흡기 감염 여부는 네. 당연히 호흡기 감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까이서 있을 때만 호흡기 감염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심사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발병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를 통한 역학조사가 정확하게 된 것이 없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초동에만 제대로 잘 대처했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일은 애시당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확대 일로를 가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병원을 네. 폐쇄하면서 최소한의 역학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네. 그 병원에 옆병상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지금 타 병원으로 뭐 전원을 가서 입원을 한다든지 네. 집으로 복귀하든지 이런 것들만 초기에 막거나 아니 막지를 않더라도 교육을 충분히 해서 네. 자택격리라도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네. 이렇게까지 퍼지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고요. 아이고 참. 네. 미국 같은 경우에 2명의 그 여행자들이 감염이 됐을 때 플로리다에 네. 그 올랜도 병원에서 감염이 됐을 때도 네. 그 병원에서 이 환자를 확진 전에 만났던 모든 의료진을 네. 2주간 네, 네. 유급 휴가를 줘서 집에 그냥 가서 네.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고 혼자 있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주 뒤에 다 그 진단이 되지 않고 이제 바이러스 네. 감염이 안 되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미국 CDC에서 네. 이제 메르스 확산은 없다라고 공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한국은 뭐 첫 번째 환자 지금 뭐 언론에 나 있는 걸 보면은 그 검진하는 것 자체도 네. 대학병원에서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했을 때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즉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정부 기관이 전적으로 이 모든 확산에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방금 전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메르스와 관련해서 자가 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의 메르스 진단 시약을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게 뭐 좀 사태를 진정시킬 만한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야 이걸 내놓는 이유는 또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일단은 뭐 메르스 진단 시약이 네. 있었다면은 빨리 다 보급을 하는 게 맞았고 네. 또 하나는 이것은 진단 시약이지 이거는 뭐 치료나 예방 시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르스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빨리 있다면 빨리 보급을 해야 되고 네. 그 외에도 지금 이야기가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은 네. 어느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환자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네. 이제는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대중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그간에 뭐 괴담 유포자를 먼저 잡겠다는 등 예.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정부는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병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소개를 하고 네.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위생 문제라든가 예.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네.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라면 어느 지역, 어느 병원, 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전국으로 어느 병원에 이제 그 병원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에 함께 있었던 환자들이 어느 지역,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부 당국이 밝혀야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자신 스스로도 이제 개인이 위생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 근데 계속 정부가 비밀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이 뭐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공포 혹은 뭐 이제 두려움을 떨게 될까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이런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다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의료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메르스 환자가 들렸다 하면 응급실만 폐쇄를 하는 이유가 여타 다른 환자들의 퇴원을 막고 자신이 그 병원의 그 어떤 기본적인 영리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부도 이런 병원들에 대해서 그 금전적으로나 아니면은 법리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병원을 가지고 공표했을 때 이제 뭐 제가 뭐 한미 FTA에서 나온 ISB의 역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게 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사스 때나 신종플루 때 그 국가 지정 그 첫 번째 병원으로 지정을 거부한 병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대병원조차도 옛날에 쐈을 때 국가지정 그 전염병원 지정을 2차례나 거부해서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인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럴 정도로 지금 이 병원들이 사실 대부분 다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요, 한국은. 이 병원들은 자신들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차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런 병원들 눈치를 좀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네. 실제 저희가 어제 그 메르스 환자 확진 환자가 현재 입원 중인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을 인터뷰하려고 섭외를 했는데요. 그 병원장께서 절대로 인터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병원에 확진자가 있다는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그 사람들이 여행조차 안 오려고 한다.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예 말조차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적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소위 그동안 한국 의료 선진국이어서 외국에서 의료 관광을 많이 온다. 이렇게 정부는 홍보를 했었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과연 의료 선진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정도도 관리를 못하면 이게 과연 의료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의료 선진국이란 말은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의료 선진국을 무색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영리적인 어떤 피부 성형 혹은 일부 수술 처치 등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인 의료의 핵심인 내과적 질환이라든가 특히나 이런 감염 질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한 것이 너무나도 드러나서 네. 좀 창피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는 3번째로 또 많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 있는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보다 지금 많이 감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례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해외 경우 중에 우리가 이제 의료 선진국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은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메르스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 그 확진이 되니까 네. 에어 버스 비행기를 태워서 네, 네. 국내로 한 명을 이송해 가지고 치료하다가 결국은 사망을 하였지만 그럴 정도로 이제 그 해외 자국민들이 어떤 감염병에 걸려도 네. 그 사람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 어떤 특수한 이동수단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 와서 치료를 하고 네. 격리를 하는 정도의 네. 성의를 보인다면 한국은 지금 박근혜 정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중동에 의료 수출하겠다고 네. 얼마 전에 또 우리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셔서 하시면서 네. 이런 그 중동에서 그동안 메르스가 이렇게 퍼지고 또 수많은 저희 그 한국의 노동자들이 중동에 가서 일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중동에서 갔다 온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분이 열이 나면은 도대체 이 메르스라는 것을 조속히 좀 판단을 해서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예 도입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거 남의 나라 병이고 우리랑은 이제 전혀 상관없는 질환으로만 항상 이렇게 치부를 하고 돈벌이에만 이제 급급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고열이 발생하면 그것은 그 타국에서 생긴 어떤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메르스 말고도 그런 말라리아 계통의 질환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중동 지역에서만 이제 창궐하는 어떤 그 고열을 일으키는 수많은 감염 질환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 환자를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고 관리를 한다면 한국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생님 급하게 또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속보를 챙기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오전 중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휴교령을 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경기도 화성의 이 초등학교 여교사가 문제의 그 병원에서 함께 그 지난 1일 어제 사망했던 그 환자와 같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시부모를 병간호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이들을 가르친 건데요. 이렇다면 이 학교의 감염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한데 가능성이 제 생각에 매우 낮다고 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은 이 여교사분이 이제 열이 나지 않고 증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제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것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확진이 되기 전에도 퍼뜨릴 수는 있겠지만 네. 확진이 되기 전에 퍼뜨릴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본인이 이제 바이러스가 본인 몸에서 증식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각종 질환의 증상들은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옆에 있었다고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100% 다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대신에 이제 본인이 남에게 전파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으로.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전파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어떤 수준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네. 다 지금 이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인데 정확한 정보 전달이 급선무네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지금 그리고 정부가 의료진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더 전달해줘야 합니다. 지금. 참 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감염 질환이 퍼지고 있을 때 제일 요구되는 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아닐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공공의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민간 병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또 어떤 돈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정부 또 이제 병원 당국이 쉬쉬하고 있고 이러면서 계속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좀 공공의료기관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병원들을 다 하나하나 대입긴 그렇지만은 네. 서울에 사실은 이제 국가지정 정리병원이 3개 있는데 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이고 두 번째가 서울의료원이고요. 네. 세 번째가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다 사실은 이제 국가 기준에서 보면 공공의료기관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시스템들과 또 병상이 너무 적다는 점. 격리병상이 음압병상이라고 해서 네. 사실 감염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제일 좋은 병상인데요. 병상 안에 이제 압력을 네. 낮게 해가지고 병원균들이나 바이러스가 아래로 깔리게 해서 내부에 의료진이 들어가도 의료진이 이제 거의 감염될 가능성이 낮게 만드는 그런 병원인데 네. 이런 병원들도 지금 대단히 적다는 것이고 네. 그 외에는 없는데 이 병원들의 지금 운영 가능한 수준을 지금 겨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공공의료기관 자체도 엄청 늘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의 내부의 어떤 이런 격리병실이나 감염 이런 시설들도 네. 확성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지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만 걱정과 우려는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또 어떤 뉴스들이 또 추가로 들어올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끝으로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일 제가 지금 드릴 이야기는 너무 지금 상황이 네.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네.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네. 특히나 의료인들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감염 대책, 네. 그러니까 개인 감염 수칙들을 충분히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손발 비누로 잘 씻으시고 네. 그다음에 개인 위생을 신경 쓰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약간 삼가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최소한 열이 나고 그럴 때는 네.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들이 좀 앞으로의 이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서 조만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추가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